네, 안녕하세요. 데이터 마이닝 시간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 우리 교재의 2장 데이터 품질에 대한 얘기를 쭉 몇 차례 했었어요. 교재 중심이 아니라 사례 연구 중심으로 한번 합시다. 사실은 우리 교재는 데이터 마이닝 중심의 교재지 데이터 품질 중심의 교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이 살짝 앞부분에 들어가서 이런 게 중요하다. 특히 매저먼트나 데이터 컬렉션 할 때 이런 관점, 이슈들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니까 아마 데이터 품질 쪽은 좀 부족할 거예요. 그런데 품질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데이터 품질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사례 중심으로 한번 실제 필드에서는 데이터 품질 표준화, 그 다음에 진단 기법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한번 살짝 이렇게 맛을 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 니아죠.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버전 2.0입니다.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2.0 2018년 1월 달에 나왔습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한 350페이지 정도 상당히 방대합니다. 2012년 1월 달에 초판이 나왔고요. 1.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14년에 개정본 1차 개정본이 버전 1.1이 나왔고요. 2018년 1월 달에 2차 개정본 버전 2.0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공공 데이터에 관련돼서 품질 관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매뉴얼이 한국정보화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얼마든지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먼저 목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쭉 내려가서 목차 보면 크게 1장 해서 총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장 데이터 품질 관리. 저랑 한번 살펴보자고. 이거 뭐 언제 보겠습니까? 퀵 리뷰, 빨리 한번 훑어보는 그런 시간 한번 갖도록 하죠. 3장 데이터 품질 진단 개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3장으로 크게 3장으로 되어 있고요. 끝에 붙임이 있어요. 그래서 붙임에 관련 서식, 용어 정의, 데이터 품질 오류율, 산정 기준,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지표별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지표별 품질 기준 및 진단 방법, 품질 오류 유형, 이렇게 붙임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죠. 총론이죠. 총론. 이거 왜 만들었냐? 이 책, 이 매뉴얼 왜 만들었냐? 라고 하는 추진 배경, 목적이 있고요. 두 번째, 이 매뉴얼의 구성, 활용,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 이 매뉴얼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장 데이터 품질 관리. 일단 품질 관리가 뭐냐?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의 구성 요소. 크게 3가지. 품질 관리 정책 조직. 그 다음에 단계별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품질 관리 인프라. 이렇게 3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관리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장에서는요, 본격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관의 데이터 품질 관리,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정책 조직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단계적 프로세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계획 단계 품질 관리고, 두 번째가 구축 단계 품질 관리,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그 다음에 활용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이렇게 단계별로 품질 관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그 다음에 끝으로 품질 관리 인프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에는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진단 및 개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개요, 두 번째가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가 정의 프로세스죠. 진단 대상을 정의하는 거. 두 번째가
품질 진단 실시, meas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 진단 실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진단 결과를 분석하는 analyze.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개선 계획 수립, improvement plan 이렇게 되어 있고, 다섯 번째가 개선 수행, implement죠.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품질 통제, control. 이렇게 6개의 프로세스가 나옵니다. 다시 define, measure, analyze, improvement plan, implement, control. 이렇게 6가지의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매뉴얼은 크게 핵심은요, 데이터 품질에 대한 부분하고요,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에 대한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데이터 품질 관리는 뭐냐?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 정의가 나와 있고요. 데이터 품질 관리 DQM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퀄리티 매니지먼트. 자, 요거 데이터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 이렇게 정의했고요.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거 데이터, 그 다음에 품질, 그 다음에 데이터 품질 각각에 대한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한 부분을 정의했네요. 그래서 데이터 우리가 얘기를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특정 목적의 활동이나 이벤트로 인해 발생된 사실, 팩트죠. 사실이나 바탕이 되는 자료를 우리가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뭐 다 아시겠지만 아날로그 데이터와 디지털 데이터가 있는데, 디지털 데이터를 대상으로 생각을 해보면 크게 정형,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품질 관리 동향에 의하면 품질 관리의 대상을 구조화, 반구조화, 비구조화, 다시 말하면 정형, 반정형, 비정형 중에서 품질 관리 대상 그 밑에 보면 뭐예요? 정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데이터 품질 관리 수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 비용 대비 효과가 가시적이고 품질 관리에 대한 체계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정형화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그것도 RDBMS,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고,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품질 관리 목적을 달성하는데 굉장히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이 구조화된 정형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반정형, 비정형 데이터가 더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의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확대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단 이 매뉴얼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아직 정의가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다음 쭉 밑으로 내려가서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죠. 먼저 품질이란 부분에 대한 사전적인 정의, 물건의 성질과 바탕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품질의 개념은 대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품질에 대한 정의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데이터 품질이란 데이터 측면에서 데이터의 최신성, 정확성, 상호 연계성 등을 확보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줄 수 있는 수준, 이거를 데이터 품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품질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활동이 필요하다. 따라서 데이터 품질이라는 데이터 품질 관리란 사용자에게 유용한 가치를 제공하도록 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품질 목표를 설정하고 품질 진단 및 개선 등 일련의 활동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련 도구, 이렇게 정의하는 게 좋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 개념도를 딱 보면 품질 관리 정책과 조직이 들어가서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하게 되는데, 플랜 도 C죠. 기본적으로 경영의 그 활동
단계와 비슷합니다. 플랜, 계획을 세우고, do,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see, 뭔가 진단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계획 단계, 그 다음에 구축 단계, 데이터를 활용하는 단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데이터 운영을 하면서 진단하는 그런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 결과는 피드백돼서 다시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그래서 plan, do, see, feedback 요 부분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결국 인프라 환경에서 품질관리 인프라 환경에서 품질관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거든 뭐 마찬가지겠지만 이 지속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플랜 투 씨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처음에 품질이 그냥 별 볼 일 없지만 계속 이런 활동을 통해서 품질이 점점 좋아지는 고품질로 되어지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품질 관리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품질 관리 구성 요소로 넘어가서요. 품질 관리 첫 번째가 이제 품질 관리 정책 조직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품질 관리 활동의 비전, 그 다음에 미션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정책과 조직을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어떤 목적과 원칙, 목표, 전략 이런 것들을 규정한 문서가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잘 정의하고요. 이러한 정책적 방향 설정을 통해서 기관의 모든 품질 관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 품질 관리 활동을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한 정의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조직이 필요하고요. 이런 조직 구성, 그 다음에 담당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을 단계별로 생각해 보도록 하자고요. 첫 번째는 이제 계획 단계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조직, 인력, 그 다음에 품질의 목표, 이걸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품질 관리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 다음에 품질 진단 개선 계획, 표준화 방안, 품질 확보 방안, 안을 짜는 것이 계획 단계예요. 그래서 플랜이죠, 플랜. 네. 그래서 플랜 속에 누가 어떤 사람이 할 것인지 골, 목표가 뭐냐,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뭐냐, 그 다음에 각각의 기본적인 계획들, 품질 진단 계획, 표준화 계획, 품질 확보 계획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이제 안을 짜는 것이 계획 단계에서 하는 것이고요. 근데 데이터 구축 단계에서는 실제 액션을 하는 거예요. 플랜 투 씨에서 두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표준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오류 데이터의 입력 방지, 그 다음에 데이터 정합성 관리, 그 다음에 데이터 구축 관련 산출물 관리, 이런 것들이 실제 구축 단계에서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운영 단계에서는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데이터 품질 관리의 산출물 점검, 그 다음에 데이터 변경에 따른 문서 최신 확보, 이해관계자 통지가 필요하죠. 데이터 품질 진단 및 개선 절차는 진단 대상, 품질 진단 실시, 진단 결과 분석, 개선 계획 수립, 개선 수행, 품질 통제 이렇게 되죠. 활용 단계에서는 데이터 품질 오류 신고, 데이터 활용 성과 평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품질 관리 활동 4단계, 계획, 구축, 운영, 활용 이렇게 4단계에 대해서 어떤 세부 과업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버전 2.0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나온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버전 2.0에 대해서 퀵 리뷰 빠르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텍스트북, 어떤 다른 교재보다도 사실 데이터 품질관리 측면에서 상당히 잘 써져 있는 문서예요. 잘 써져 있습니다. 꼭 한번 쭉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계획 단계 쭉 살펴보시고요. 지금 우리는 2.3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2.3, 2.3이 구축 단계 품질 관리예요. 구축 단계, 실제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관심사죠. 자, 그림을 보면은 구축 단계 품질 관리의 첫 번째가 데이터 표준 수립, 적용 및 점검. 표준이 나옵니다. 데이터 표준. 표준을 어떻게 수립하는가, 어떤 관점에서 수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오류 데이터의 입력 방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계 데이터 정합성 관리.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계할 때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데이터 산출물 관리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쭉 내려가면요. 2.3.1 데이터 표준, 수립, 적용 및 점검 이렇게 나옵니다. 데이터 표준화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상당히 중요하죠. 데이터 표준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관이 보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별로 산재되어 있는 데이터 정보 요소에 대한 명칭, 정의, 형식, 규칙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고 이를 전체의 데이터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하죠. 시스템을 이제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만들고 다른 조직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죠. 보통은. 그렇다 보면은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나 시각이 달라서 이 명칭이라든지 정의, 형식, 규칙 등이 달라질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서로 하나로 보는 그런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내려가면 표준화 대상이 3개예요. 코드, 데이터 사전, 도메인. 코드 관점에서, 데이터 사전 관점에서, 도메인 관점에서 데이터 표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네, 그림 한번 봅시다. 코드 표준화 예시 이렇게 되어 있죠. 국가 코드가 있는데 코드 값이 KOR 100, 그 다음에 A001 이런 식으로 코드 값이 되어 있어요. 코드 값의 의미는 한국, 대한민국 다 같은 의미예요. 그죠? 근데 A 데이터베이스, B 데이터베이스, C 데이터베이스에 다 코드 값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잘못된 게 아닐 수 있어요. 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최선을 다했을 거라고요. 자, 그렇지만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계속 코드 표준화가 안 되면 그 위에 보면 코드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데이터 연계 활용 시에 별도의 코드 정보에 대한 매핑 정보를 관리해야 되죠. 코드 값이 추가되거나 변경 삭제가 되면 어때요? 일괄 적용이 어렵죠. 매핑 정보까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관리해야 되죠. 데이터 관리가 복잡해지죠.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따라서 코드 표준화를 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 이제 왜? 품질 관리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 중에 뭘로 할까라고 하는 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조직이 결정하는 거예요. 국가 코드 국가가 결정하는 거예요. 큰 범위에서 결정하면 상당히 좋겠죠. 이런 것들은 KOR 이렇게 되고 코드 값 의미는 한국 이런 식으로 코드 국가 코드 표준화를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가 코드가 있죠. 그러면 회사 코드가 있겠죠. 회사 코드 밑에 부서 코드가 있겠죠. 부서 코드 밑에 팀 코드가 있겠죠. 등등 이런 것도 다 코드 표준화 관점에서 계속 살펴보고 품질이 낮다 그러면 이걸 높이는 행위를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코드 정의서가 나오죠. 그래서 코드 정의서의 양식을 보면 소속 기관명, 부서명, 그 다음에 코드명, 코드 값, 그러니까 이름 값, 키 밸류죠. 코드명, 코드 값, 그 다음에 그거의 의미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 밑에 들어가면은 행정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행정 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코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국가 수준의 코드는 여기서 이미 정해져 있다. 정했다. 라는 거죠. 행정표준 코드를 정했으니 행정표준 코드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코드가 존재할 경우에 그 코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겁니다. 표준화의 두 번째가 데이터 사전 표준화죠. 데이터 사전은 단어와 용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단어는 최소 단위를 얘기합니다.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는 최소 단위의 그 워드를 우리가 단어라고 얘기하고요. 용어는 단어들의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표준 단어, 표준 용어를 정의해서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표준 단어와 표준 용어가 데이터 사전에 들어가 있고요. 그 데이터 사전을 통해서 모든 엔터티, 테이블명이라든지 관계, 속성명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사전에서 가져와서 표준 단어 혹은 표준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면 데이터 사전 정의서가 나오게 되고요. 데이터 사전 정의서는 표준 용어명, 영문명, 영문 약어명, 용어 구분, 용어 설명, 주제 영역 등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사전은 단어 사전을 이야기하고 사전을 만드는 작업은 되게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영화 말모이 혹시 보셨어요? 말모이? 국어 대사전, 표준 사전을 처음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땀과 노력을 들여서 만들었던 그런 영화 말모이. 안 보셨으면 한번 이 기회에 또 말모이 영화 한번 추천드립니다. 너무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저는 봤습니다. 영화 말모이에서는 각 지방의 사투리, 방언 이런 것들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표준화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동음 이의어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예제에 보면 가사라는 게 있어요. 노래 가사에 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 집안일 할 때의 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음 이의어에 따라서 발생되는 표준 용어 이거 다르게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동의어나 유의어가 있을 때 유의어 제작사냐 제조사냐 메이커냐 다 같은 말인데 이 중에 어떤 거를 표준 용어로 사용할 것이냐 이거 정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조사로 할 것인지 제작사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임시 용어가 있을 수 있어요. 잔고, 잔고1, 잔고2 이런 식으로 막 만들 수 있는데 이거를 잔고로 할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표준화된 사전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유의어에 대한 사전은 우리가 텍스트 마이닝 처리를 할 적에 유의어 사전은 굉장히 필수적이죠. 필수적이에요. 유의어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인터넷에서 유의어를 이렇게 쓰는지 예를 들면은 저렴하다 저렴하다 어떻게 써요? 싸서 싼 맛 싸고 착하고 착해서 착한 가격 있죠. 싸게 착하게 싼 싸져 싸졌 싸구려 착한 가격 처저가 싼 편 좋은 가격 저렴한 가격 이렇게 저렴에 대해서 저렴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용어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 표준화된 용어를 선정해라 라는 거죠. 따뜻하다라고 했을 때 따뜻, 따숩, 따시게, 따시고, 따셔서, 따시고, 따숩고, 따숩, 뜨시게, 따습, 따따 너무 많아. 예. 가성비가 좋다 할 때 가성비 여러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개이득, 이득, 득댐, 해기득, 개꿀, 가격 대비, 득꿀, 그냥 가설비, 해자, 해자, 가성, 가격, 성비 이런 식으로 쓴다는 얘기예요. 야, 이거 해자 이 용어 봤을 때 그냥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아시죠? 가성비 좋다, 해자 좋다, 해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데이터 사전 한번 만들어 놓으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변화가 있다. 여러분들 계속 다양한 용어를 만들고 있어요. 실제 리얼월드에서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댓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댓글 분석하려면요. 유의어 사전 이거 반드시 사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데이터 분석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다시
자, 이런 관점에서 데이터 사전을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데이터 사전을, 표준화된 데이터 사전을 만들어 놨으면 테이블의 이름, 엔터티명, 속성의 이름, 속성명, 이런 것들 다 데이터 사전에서 참조를 해서 써라 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텍스트 마이닝 분석 단계에서 텍스트를 이제 형태수 분석을 하게 되는데, 그때 떨어져 나온 단어들을 카운팅 하게 되죠. 예,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이 단어가. 그랬을 때 이 표준화된 사전에서, 유의어 사전에서 정의된 표준 단어로 환산을 해서 다 바꾼 다음에 그거의 카운팅을 세야지 정확한 단어의 분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따뜻하다, 그 다음에 가성비에 대한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나의 단어로, 표준화된 용어로 변환을 한 다음에 그 변화된 단어를 카운팅을 해야지, 숫자를 세야지 정확한 분석이 될 수 있다.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도메인 표준화죠. 도메인의 정의가 뭐냐? 도메인은 한번 읽어볼게요. 속성, 컬럼이 갖는 공통적인 특성들, 예를 들면 허용값의 범위, 데이터 타입, 길이, 이런 것을 그룹화하여 특성을 정의한 것, 이것이 도메인이다. 이거를 표준화시킨 것. 그래서 도메인 정의서 양식을 한번 보시면 도메인명, 도메인 설명, 데이터 타입, 데이터 길이, 데이터 값, 특정 단위, 도메인 대분류, 도메인 중분류, 이런 식의 컬럼으로 도메인 정의서를 작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은 명명규칙 표준화죠. 네이밍 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름을 붙일 때 어떤 규칙으로 이름을 붙여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에 이름을 써야 되죠? 데이터베이스명, 데이터베이스를 뭐로 하지? 그러고 할 때 이름을, 네이밍 필요하잖아요. 그럴 때 네이밍 룰에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이름을 만들어라. 엔터티, 테이블명이죠? 엔터티명 만들 때 네이밍 룰에 따라서 해라. 속성 만들 때도 네이밍 룰에 따라서 해라. 관계, 릴레이션십이죠. 우리가 보통 RDBMS, 정형 데이터베이스는 다 관계성을 따지고 있기 때문에 관계명도 당연히 이거 네이밍 룰을 따라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명, 컬럼명, 도메인, 데이터 도메인 등등, 이런 다 네이밍 룰에 따라서 이름을 지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됐습니다. 표준화 작업은 이 정도로 됐고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데이터 구조의 일관성 확보, 그 다음에 오류 데이터의 입력 방지에 대한 부분이 설명되어 있지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은 읽어보시고요. 여기 그런 게 있죠. 중요한 데이터는 입력 시점부터 검증 기능을 강화해서 오류 데이터가 사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도 measurement and data collection error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몇 차례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저번에 이제 그 얘기 했었죠. 1999년도일 거예요. 아마도 99년, 98년, 99년 제가 이제 LGCNS 있을 때 특허청 프로젝트 나갔었죠. 그래서 특허청에 지금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과거에는 특허 문서를 수기로, 그러니까 손으로 이 특허를 작성했어요. 문서를 특허명 뭐 해가지고 손으로 작성해서 이거 접수를 했다고요. 근데 그 접수를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당연히 받아줘야 되죠. 전자적인 문서로 많이 지금은 들어오지만 과거에 일부 수기로도 접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접수를 하면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다 스캔을 합니다. 예. 그래서 스캐너로 스캔을 하고요. 그러면 뭐가 돼요? 이미지 파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파일이 되는 것을 전자화 문서로 바꿉니다. 이 전자화 문서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OCR 기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OCR 기능을 통해서 전자화 문서로 바꿔요. OCR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손으로 쓴 그 필기체를 이제 그 디텍션을 해가지고 얘를 실제 전자로, 가라고 썼는데 가라고 쓰는 거를 다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인식을 해서 전자적인
그 캐릭터로 바꿔주는 기술을 OCR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OCR 기능이 들어가서 전자적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자적으로 바꿔주는데 그게 사실은 정확도가 조금 낮을 수 있잖아요. 예, 이 필기체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인식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정확도를 안 맞추고, 그러니까 정합성을 안 맞추고 그대로 전자문서로 통용하게 되면 이제 그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이 끼는 그런 데이터가 유입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작업을 하냐면 실제로 두 명의 오퍼레이터가 더블 체킹을 해서 입력된 데이터를 비교해서 체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오류 데이터가 사전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공공 데이터 시스템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 우리가 그동안 전자정부 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꽤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대법원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청 사업도 있고요.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시스템과 시스템 사이에서 데이터를 연계할 때 혹은 기관과 기관끼리 데이터를 연계할 때 오류 발생이 일어날 수 있지요. 누락되거나 유실 데이터가 발생되는 경우, 중복 데이터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 미등록 코드, 코드가 등록이 안 돼 있어. 미등록 코드 및 데이터 발생, 정보 불일치, 데이터 건수 불일치. 그래서 데이터 연계 오류의 원인을 살펴봤더니 뭐가 있느냐? 쭈루루룩 많이 있어요. 연계 프로그램, 우리가 사용했던 솔루션이 문제가 있어. 솔루션 자체의 오류, 연계 모니터링 기능이 미비해, 연계 매핑 정보 관리가 소홀해, 연계 DB 간 구조 차이가 있어, 원천 DB 변경사항이 미반영됐어. 다 반영돼야 되는데 원천 DB에는 변경됐는데 다른 곳이 반영이 안 됐어. 상이한 코드 체계를 사용했어. 신규 코드 미반영됐어. 중첩 업무 관리가 미흡했어. 등등의 데이터 연계 오류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선하느냐? 첫 번째, 연계 기능을 개선해야 되고, 두 번째, 연계 데이터를 정비해야 되고, 세 번째, 연계 프로세스를 정립해야 된다. 크게 세 가지죠. 그래서 솔루션 측면에서의 그런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을 썼으니까 그런 기능에 대한 개선을 해야 될 것이고, 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었을 경우에는 연계 데이터 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프로세스 정립해야 되는 그런 형태로 개선 사항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이상적일 수 있어요. 이상적일 수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어떤 데이터 연계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데이터에 대한 오너십이 누구냐? 그걸 명확히 해서 그 다음에 원천 데이터 품질을 바꿔라, 보장해라, 그 다음에 중간에 솔루션을 바꿔라, 뭔가 일어나야 되죠. 그런 것들을 활동을 심리스하게 하려면 가버넌스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가버넌스가. 그래서 가버넌스를 구축을 잘 해야 되고 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의 연계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일어났을 때 문제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세스와 정책, 전략이 잘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되죠. 기관 내부 혹은 외부의 연계 정보 관리를 위한 품질 협의회 등을 조직화해야 되고요.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연계 데이터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유지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시간과 비용이 일어나는 것이고 만만치 않은 작업이죠. 그래서 최근 한국정보화진흥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에서는 그래서 이 제공기관과 활용기관들끼리의 연계가 분명히 일어나야 되고 그 연계 활용을 위해서 포탈 사이트를 만들고 포탈에 메타데이터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공지하고 그런 것들을 활용기관이 제대로 잘 편리하게 검색해서 메타데이터를 미리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연계 정보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연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좋고, 연계 방법도 활용기관과 제공기관 사이에 다양한 연계 방법이 제시가 되면 상당히 좋겠죠. 표준화된 연계 방식이 제공되어 있으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 단계에서의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이런 품질 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산출물이 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일단 표준 단계에서 만들어지는 정의서가 데이터 사전, 코드 정의서, 그 다음에 도메인 정의서 이런 것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논리 데이터 요소로서 엔터티 정의서, 속성 정의서, 논리 ERD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물리 데이터 요소에서 테이블 정의서, 컬럼 정의서, 그 다음에 물리 ERD,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이제 논리 데이터 요소나 물리 데이터 요소에서 나오는 그런 산출물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개별 데이터베이스 DBA나 엔지니어가 혹은 모델러가 만들어 놓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연계 데이터 목록, 오너십 정의서, 업무 규칙 정의서, 그 다음에 테이블 대 응용 프로그램 상관도 이런 것들이 산출물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품질 관리 중에서 계획 단계의 품질 관리와 구축 단계의 품질 관리 중심으로 살펴봤고요. 뒤쪽에 나오는 운영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활용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 단계, 특히 운영 단계에서의 품질 관리의 핵심이 데이터 품질 진단하고 개선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 부분은 아예 3장으로 별도로 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데이터 품질 진단과 개선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